2024년 한국 인구는 5,172만 명이었습니다. 2070년 한국 인구는 3,760만 명이 될 것입니다. 27% 감소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옵니다. 2100년까지 한국 인구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753만 명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 인구보다 적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전쟁이나 전염병 없이 이런 인구 감소를 겪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국이 지금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출산율은 재앙적입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저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울은 0.5, 부산은 0.73입니다. 일부 지역은 0.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존망의 문제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답은 복잡하지만 명확합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은 평균 연봉의 15배가 넘습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사려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교육비는 가계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거의 80%의 한국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부모들은 가처분 소득의 10%를 여기에 씁니다. 직장 문화는 살인적입니다. 육아휴직이 있지만 사용하면 승진해서 밀립니다. 여성들은 경력과 출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경력을 선택합니다. 결혼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2만 건의 결혼이 있었지만 2021년에는 19만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41% 감소입니다. 한국에서는 혼호의 출산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결혼이 줄면 출산도 줄어듭니다. 2019년 사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 4가지를 거부하는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네이버에 3,4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지만 그것이 대변하는 좌절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고령화는 더 빠릅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8.4%이지만 2050년에는 40.1%,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입니다. 2070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91.2세입니다. 현재는 100명의 일하는 사람이 30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2085년에는 100명의 일하는 사람이 108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2070년까지 한국이 마주할 수 있는 5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미래들입니다. 시나리오 1. 혁신 한국입니다. 이것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 혁명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제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로봇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명의 노동자당 2,867대의 로봇이 작동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 평균의 3배입니다. 한국은 이 우위를 의료, 서비스, 농업으로 확장합니다. 2023년 정부는 로봇 산업에 2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노인 돌봄을 로봇화합니다. AI 간병 로봇이 노인들의 일상을 돕고 원격 의료가 보편화되며 웨어러블 기술이 건강을 모니터링합니다. 무인 시스템과 자율 플랫폼이 군대의 병력 부족을 보완합니다. 드론, 무인 차량, AI 감시 시스템이 국경을 지킵니다. 한국은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강한 군대를 유지합니다. 교육도 혁명을 겪습니다. AI 맞춤형 학습이 사교육을 대체하고 비용은 극적으로 줄어들며 품질은 향상됩니다. 젊은 부모들은 더 이상 사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050년까지 1.3으로 올라가고 2070년에는 1.5에 도달합니다.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경제도 전환됩니다.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첨단 기술로 이동합니다. 바이오테크, 제약, 반도체, AI가 경제의 새로운 기둥이 됩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더 적은 노동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한국은 1인당 GDP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70년 한국 인구는 3,500만 명이지만 생활 수준은 오늘날보다 높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관리하는 글로벌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거대한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노인들이 로봇 간병을 받아들일까요? 젊은이들이 AI와 함께 일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길까요? 기술 격차가 심화되어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실패의 리스크가 큽니다. 시나리오 2, 정점 한국입니다. 이것은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현재의 경로를 계속 따라갑니다. 일부 개혁을 시도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출산율은 약간 개선되어 2070년까지 1.08에 도달하지만 이것은 인구 감소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3,36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합친 인구와 같습니다. 경제는 정체됩니다. 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지고 일본식 장기 침체에 들어갑니다.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합니다. 혁신은 둔화되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재벌 구조는 여전히 지배적이고 스타트업 생태계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재정 위기가 다가옵니다. 연금 시스템은 2050년경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GDP의 17.4%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복지를 삭감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세대 간 전쟁이 격화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에 분노하고 노인들은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를 냅니다. 군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현역 복무 가능한 젊은 남성의 수가 급감합니다. 정부는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여성 징병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 다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합니다. 군사력이 약화되고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립니다. 한국은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되지만 미국도 자국 문제로 바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살아남지만 번영하지는 못합니다.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고 경제 규모는 축소되며 영향력은 감소합니다. K-팝과 한국 문화의 전성기는 추억이 되고 세계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한국은 중견 국가로 전락하고 아시아의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시나리오 3, 이민 한국입니다. 한국은 극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하고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모델을 따라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고숙련 노동자, 기업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옵니다. 2050년까지 외국 태생 인구는 500만 명, 전체 인구의 15%에 달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6배입니다. 이민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의료업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노인을 돌보고 공장을 운영하고 식당을 열고 회사를 창업합니다.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소비가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됩니다. 문화도 변화합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거리에서 여러 언어가 들리고 다양한 음식점이 생기며 국제 학교가 늘어납니다. 이민자 2세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일부는 K-팝 스타가 되고 운동선수가 되며 정치인이 됩니다. 한국의 정체성이 확장됩니다. 혈통이 아니라 가치가 한국인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합니다. 많은 한국인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이민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극우 민족주의 집단들이 부상하고 반이민 시위가 발생하며 증오 범죄가 증가합니다. 사회적 통합도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민자들은 종종 저임금 일자리에 갇히고 승진 기회가 제한되며 사회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소외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언어 교육, 문화 프로그램, 차별 금지 캠페인에 쏟아야 합니다. 경제적 긴장도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는 이민자들이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만 인식은 다릅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반이민 감정을 이용하고 사회는 분열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세대에 걸친 노력과 정치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4, 통일 한국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한이 통일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쿠데타, 경제 붕괴, 대중 봉기 또는 김정은의 사망입니다. 한국은 갑작스럽게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흡수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혼란이 지배합니다. 북한 난민들이 남쪽으로 쏟아지고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하며 국제사회가 개입합니다. 한국은 식량, 의료,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추정치는 1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한국의 GDP는 약 2조 달러이므로 이것은 몇 년치 국가 생산량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젊은 편이고 출산율이 남한보다 높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은 약 1.9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낮지만 남한의 2배 이상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출산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력도 급증합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공장, 건설 현장, 농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낮은 임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이것은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킵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 히토류, 마그네사이트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은 10조 달러 가치의 미개발 광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통합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남북한은 80년 동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 경제,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교육이 부족하며 기술이 뒤처집니다. 재교육, 재훈련, 심리적 지원에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경제적 격차도 엄청납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 재건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독일 통일 비용을 보십시오. 30년이 지났지만 동독은 여전히 서독보다 가난하고 서독 주민들은 여전히 연대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남북한의 격차가 동서독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5 붕괴 한국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인구 감소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며 경제가 붕괴합니다.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2050년까지 0.5 이하로 떨어집니다. 인구는 2070년까지 2,500만 명,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100년에는 1,000만 명 이하가 됩니다. 경제는 나선형 하락에 빠집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소비가 붕괴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은행들이 부실 채권에 시달리며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부채를 갚지 못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병원이 과부에 걸리며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도시들이 유령 도시가 됩니다. 지방 소도시들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으로 몰려들지만 거기도 활력을 잃습니다. 건물들이 비고 상점들이 닫히며 인프라가 무너집니다. 군대는 병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지만 급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이 약화되고 북한이 이를 기회로 삼으며 도발이 증가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주둔군을 요청하지만 미국도 자국 문제로 바쁩니다. 두뇌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기업가들이 미국, 캐나다, 유럽, 싱가포르로 이민 갑니다. 한국에 남은 것은 노인들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이 아니라 쇠퇴국 현실에 빠집니다. 국제적 지위도 추락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G2 회원국이 아니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할 능력이 없으며 K-팝은 먼 추억이 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주변부 국가가 되고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사실상 독립을 잃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까요?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한국반도 인구연구소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의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여 우리는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항해할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인구 감소와 싸웠지만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성장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인재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한 더 혁신적이고 더 교육받았으며 더 역동적입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인구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0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민을 고려하고 여성을 포용하고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미래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70년 한국은 3,700만 명일 수도, 3,500만 명일 수도, 2,500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입니다. 번영하는 혁신 허브인가, 정체된 중경옥인가, 아니면 붕괴하는 쇠퇴국인가? 답은 지금 이 순간 한국인들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